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주요 뉴스 3가지 또 기자가 고른 뉴스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손혜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뭐예요? 네, 검찰의 대장동 사건 상소 포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여야 공방전이 이어졌고 또 검찰 수뇌부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네, 검찰 수뇌부 이야기 나왔으니까 노만석 대행이 오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네. 이제 노만석 대행이 그 인터뷰에서 주요 내용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네,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완전히 역방향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래요? 검찰청을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고 이제 결이 다르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노만석 대행 퇴임식이 있을 예정인데 또 공직자는 떠날 때 뒷말이 없애야 한다는 말도 인터뷰에서 같이 남겼는데 퇴임사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지 주목이 됩니다. 그래요. 예. 자, 어제 본회의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대요. 국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이제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또 민생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도 항소 포기가 이슈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양당 의원들이 계속 고성이 좀 오갔고요. 이 과정에서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수석이었던 의원실 국회의장에게 관례로 하던 인사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도 또 의장이 지적을 하면서 또 잠깐 실랑이가 있었고요. 특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 장관이 그런 것은 국회의 결정 사안이다. 다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답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박 의원이 이어서 사건 항소 보고가 올라오고 신중한 검토를 2차례 얘기한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냐고 추궁을 하니까 이제 정 장관은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랬다.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여야가 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계속 여야 모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사 내용과 방식을 두고서는 견해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동수로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범위를 두고서도 민주당은 수사 초반 검찰의 기소와 항소 포기 이후 검찰의 집단 반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내란 특검팀이 이제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계엄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 전 국무총리는 풀려났고요.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어제 오늘 황 전 총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박정우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하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또 박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었잖아요. 이후에 또 특검이 보강 수사를 벌였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제 남세진 부장판사도 추가된 혐의와 자료를 종합했을 때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내란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또다시 실패를 했는데 특검팀이 추가 압색과 관련자 조사를 했음에도 혐의 입증에 실패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조사를 없이 박 전 장관을 기소할지 검토가 이어지겠고요. 또 내란 특검이 향후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더 뉴스는 뭐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 특히 경제 분야에서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그 외 발언을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좀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예. 이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예.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체질 개선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핵심 분야를 제시했어요. 6대 핵심 분야죠. 어떤 분야입니까? 네, 규제, 금융, 공공연금, 교육, 노동 등을 꼽았는데 예. 각 분야를 좀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그래요. 네, 공공개혁 경우에는 개혁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 또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요. 공기업 관련 또 네, 공공기업 맞습니다. 관련해서 개혁을 하는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연금 개혁은요? 이제 그 다층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서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예. 또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거점 국립대와 지방대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노동 개혁도 이제 청년과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했고요. 네. 특히 뭐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상생을 통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이제 개혁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겠다. 초기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더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2호기죠. 예. 계속 운전 허가를 어제 승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동이 중지됐었죠. 예. 다시 운전이 2033년 4월 8일부터 이제 까지 가능해질 거고요. 원전 당국은 내년 2월 재가동을 위한 설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고리 2호기가 수명이 다 됐다라고 해서 정지했던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거죠? 네,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4월에 계속 운전을 위해서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주요 기기와 수명 평가 등 주기적 안정성 평가 결과를 제출했었고 이후 이듬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첨부한 운영 변경 허가 서류도 제출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3년 4개월간 심사를 진행했고 전문위원회가 사전 검토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했고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시민단체, 환경단체, 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어요? 네, 어제도 그 회의 현장 방청에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항의하다가 좀 퇴장하는 일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은 이 계속운전 수명 연장 중단을 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왔었고 특히 이제 제 주위에도 부산 출신 지인들이 있었는데 어제 기사 보고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노후돼서 중단됐던 걸 다시 운영을 하면은 자기들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토를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네, 지금 늦가을에 접어들어서 독서와 관련한 기사가 눈에 띄어서 좀 골라보았는데요.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연령대별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상대로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이 몇 되는데. 권이나 읽는 겁니까? 네, 일단 청년층에서 좀 상당히 감소세가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13세부터 39세, 10대부터 30대까지 2011년과 비교를 했을 때 독서량이 모두 반토막이 났는데요. 지난 1년간 20대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9.4권. 9.4권이요? 네. 그럼 한 달에 한 권을 채 읽지 않는 것이죠. 생각보다는 많이 읽네요. 그리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조사는 뭐 잡지나 이런 좀 서적들도 다 포함이 된 거였고요. 아, 그래요? 30대도 이제 8.1권 역대 최저치. 13세에서 19세 인구는 11.7권, 10권은 넘었지만 이도 최저치였습니다. 그래요. 40대 이상은 어떻습니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지만 독서 권수 자체가 청년층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40
40대는 10.4권, 50대는 6.2권, 60대는 4권 내외였습니다. 어떻게 분석해요? 가장 큰 영향이 뭐래요? 역시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 기기의 영향이 크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좀 콘텐츠 소비 방식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영향도 있겠네요. 네. 그래도 깊이 있는 이해와 사고의 기반은 책, 독서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하는 과정에서 독서를 좀 재해석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뉴스 이데일리 손우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